안녕하세요. 오픈 포커스의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부터는 책을 소개하기 전에 싱잉볼 소리를 듣는 짧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시간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좁은 주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오픈 포커스의 창시자인 레스 페미 박사가 어떻게 이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레스 페미 박사는 원래 원숭이의 시각 인식을 연구하던 중 뇌가 스스로와 소통하는 기본 원리가 뇌파 동조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조란 뇌의 여러 부위에서 정기적 활동, 즉 뇌파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는 뇌파가 동조될수록 정보 처리의 정확성과 속도, 인식의 폭이 향상되며 내가 주어진 일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뇌파 동조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동조 현상은 깨어 있으면서도 이완된 알파파 상태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그는 알파파를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알파파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실험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포기의 순간, 실패를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그의 뇌파는 놀랍게도 높은 진폭의 알파파를 기록하게 됩니다. 너무 애쓰던 순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힘을 내려놓는 순간 가능해진 거죠. 저는 이 장면이 오픈 포커스의 핵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어디에 두느냐보다 어떻게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즉, 긴장 속에서가 아니라 힘을 빼고 유연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편안한 상태를 원하지만 우리는 외부 자극과 내면의 습관화된 긴장 때문에 쉽게 이완되지 못합니다. 오픈 포커스를 배우려 할 때도 잘 해내야 한다는 기대와 성과에 대한 욕심이 마음속에 자리합니다. 그런 기대 없이 무언가를 배운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페미 박사 또한 처음엔 기대를 가지고 애써서 노력했으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대를 내려놓고 완전히 포기한 순간 알파파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려놓음이야말로 가장 원하는 것을 얻는 열쇠였던 겁니다. 페미 박사는 반복해서 알파파를 만들려 했지만
그럴수록 실패했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포기의 순간에 알파파를 경험한 이후 그는 알파파의 지속 시간과 진폭,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알파파 상태에서 몇 시간을 보낸 뒤 그는 중심이 잡히고 침착해졌으며 마음이 가볍고 자유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웃음이 많아졌으며 심지어 관절염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시각과 청각이 크게 향상되어 사물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주의가 확장되고 모든 소리와 감각의 배경이 되는 고요한 침묵이 더 선명하게 자각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하나에 집중되기보다는 전체가 자연스럽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그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 알파파는 주의를 집중 상태에서 넓은 열린 상태로 의식을 확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눈을 뜬 상태에서도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바꾸기만 해도 몸이 이완되고 다량의 알파파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실험이 계속되면서 그는 위상동조 알파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뇌의 여러 부위에서 알파파가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으로 많은 수의 뇌세포가 함께 활동하며 강력한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는 이 현상의 잠재력을 깨닫고 더 쉽고 빠르게 이를 유도할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가던 중 나사 연구센터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극심한 신장결석 통증을 겪던 중에 통증에 대한 주의를 넓고 열린 주의로 변화시키자 통증이 완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그가 넓고 열린 주의와 통증 완화 사이의 관계를 깨닫게 된 개인적인 경험이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과학적 연구에 대한 그의 통찰력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경험을 자세히 살펴보면 1969년 어느 날 오후 페미 박사는 그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갑작스럽고 극심한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장 결석 때문이었는데요. 그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 나가는 게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통증 때문에 거의 쓰러질 뻔했고 진통제를 먹어봐도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 후에 갑작스럽게 생겼던 것처럼 통증이 다시 갑작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통증이 다시 찾아왔을 때 페미 박사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연구들이 그에게 새로운 방법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는 먼저 몸에서 통증이 가장 심하게 느껴지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한 일입니다. 그는 통증과 싸우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때까지 그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계속 통증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통증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기로 했습니다. 몸이 온전히 통증을 느끼도록 허용할 뿐 아니라 아예 자신을 통증 속에 푹 빠뜨려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증이 곧 사라졌고 그 자리에 아주 편안하고
가벼운 느낌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주변 세상은 더욱 밝게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 날에도 신장 결석으로 인한 통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은 방법을 써봤죠. 통증과 싸우기를 멈추고 통증 속으로 뛰어든 겁니다. 그러자 또다시 맑고 깨끗한 느낌이 나타났습니다. 페미 박사는 여기서 뭔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통증을 얼마나 크게 느끼는가는 통증에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는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통증과 싸우거나 주의를 다른 세상에 두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증을 자신의 관심의 한가운데 두는 방법이었습니다. 페미 박사는 이토록 심한 신체의 통증을 단지 통증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 발견을 계기로 그는 우리가 주변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다양한 방식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이해하는 작업에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우리의 주의가 넓고 열린 주의 상태인 알파파 상태로 가장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형의 심상, 즉 무나 공간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1971년 그는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면서 실험하던 중 한 참가자에게 두 눈 사이의 공간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그 순간 참가자의 알파파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빈 공간에 대한 질문은 거의 예외 없이 알파파 동조를 유발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무는 단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위대한 치료자이며 신경계와 우리 몸의 건강과 회복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공간, 침묵, 영혼과 같은 개념들은 집중하거나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감각을 통해 경험되는 배경이 됩니다. 그 배경을 인식하고 머무는 것은 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가 실패를 받아들이며 경험한 알파파 동조 상태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형의 심상, 즉 붙잡을 수 없는 공간의 인식을 통해 그는 다시 그 상태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공간을 인식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쥐지 않고 놓아버리는 마음, 내려놓는 태도를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 문화는 노력을 최고의 미덕 중 하나로 여깁니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화는 우리 안에 좁은주의를 학습시켰습니다. 좁은주의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고착된 삶은 우리를 경직시키고 지치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열린주의, 오픈 포커스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문화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덕목인 노력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페미 박사는 무형의 심상을 통해 노력하지 않음, 붙잡지 않음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공간의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내는 대상을 쥐려는 시도를 멈추고 느슨해지며
자연스럽게 열린 주의 상태로 전환됩니다. 페미 박사는 말합니다. 공간을 인식하는 것은 오픈 포커스로 들어가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그는 다양한 무형의 심상 연습을 녹음하여 제공했고, 이 책에서도 통증, 우울, 불안 등 다양한 문제에 오픈 포커스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페미 박사의 발견 과정을 살펴보며 우리는 오픈 포커스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체득된 구체적인 반복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우연한 발견이 어떻게 체계적인 기법으로 발견했는지, 그리고 무형의 심상이라는 열쇠가 얼마나 혁신적인 접근법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픈 포커스를 직접 연습해 가면서 제가 경험했던 변화들과 어려움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